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항상 중요도 순서대로 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동안에 이란 관련 소식이 우리 디지털 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이번 주말 사이, 이번 연휴 사이에는 좀 달랐다. 가격 이미지를 보시면은 잠깐 올랐다가 81,000달러 이상까지 갔다가 한 8만 달러 선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이 시점을 제가 봤더니 주말에 어린이날 사이에 이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 일단 스트래티지가 좀 태풍의 핵이 된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지금 STRC 저희가 종종 얘기를 했었죠. 네. 스트래티지의 영구 우선주죠. 약칭 스트레치라고도 하는. 이게 요즘 인기잖아요. 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의장이 계속해서 이 스트레치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4월 한 20일 정도까지 중순까지는 굉장히 큰 매각을 했었고 STRC를 그거 기반으로 비트코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샀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지난 최근 2주 사이에는 매각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STRC 매각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도 없었고요. 근데 커뮤니티는 이 어린이날 동안에 이 STRC의 어떤 확장성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마이클 세일러 의장이 관련해서 계속 트윗을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 의장 흐름을 보면요. 옛날에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매수해라 이런 식의 트윗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바뀐 건요. STRC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STRC 사라로 바뀌었는데 또 최근 3일 한 일주일 흐름을 보면 또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STRC를 사라 해서 조용히 리트윗만 하기 시작했는데 리트윗을 뭘 하냐라고 봤더니 이런 S스톡스가 발행하는 뭐 STRC를 담보로 하는 뭐 토크나 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STRC를 바스켓으로 하는 준비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조용히 이제 리트윗을 해주면서 시장이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뭐 토크나 증권 그리고 이 STRC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여기 뭐 삼포TV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걸 한다. 토크나 증권을 한다. 뭐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하는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레버리지를 튀겨야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평소에 속어 은어 안 쓰시는 분인데 네. 튀겨야 된다. 레버리지를 튀기나요? 네. 네. 이 전문 레버리지는 용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네. 좀 저도 모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네. 레버리지를 늘려야 된다. 저 네. 튀긴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네, 살면서. 뭐, 저는 자주 쓰거든요. 그렇구나. 하지만 점잖은 분이기 때문에 네. 배율을 이제 레버리지 배율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이제 뭐 뻥튀기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업계에서 네. 그런 표현이 저도 자산이 모르게 좀 100원이 있는데 1,000원 있는 것처럼 돌리고 싶을 때 레버리지를 튀긴다. 튀긴다. 그런 표현을 쓰죠. 네, 그런 표현을 실제로 좀 씁니다. 이 업계 사이에서는요. 이제 어떤 식으로 튀기냐 보면은 이런 식으로 STRC-X라는 온체인상에서 STRC를 담보로 하는 뭐 토크나 증권을 해서 일단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중심이잖아요. 네. 특히 디파이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뭐 비교적 안전하게 예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돌리는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STRC를 바스켓으로 하는 준비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진 거를 좀 더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상품까지 밑에 이렇게 등장을 한 상태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거를 우리 또 디지털 자산 전문 용어로 풍차 돌리기라고 합니다.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요. 저 네. 풍차 돌리기는 반드시 네. 알아둬야 되는. 네네. 왜냐하면 저게 이제 약간의 경고 사인입니다. 이 경고 사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레버리지는 뭐다? 원래 100원 있는데 1,000원 있는 천원처럼. 것처럼 행세할 때 네. 레버리지라는 이제 고상한 표현을 쓰고요.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데 왜 풍차 돌리기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뭐 과정이 좀 생략된 게 있는데 대략적인 뭐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단 뭐 준비 자산을 한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STRC를 준비 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배당률이랑 뭐 사실 비슷합니다. 이제 STRC 배당률 11.5%잖아요.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체인 상에서는. 여기서 이제 다른 디파이 플랫폼에 그걸 다시 담보로 해가지고 조금 더 배당을 높여주는 뭐 한 20% 정도 수준으로 뭐 높여주는 그런 데 가가지고 다시 예치를 한 다음에 이 예치한 거를 증서 토큰을 다시 주는 뭐 담보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증서를 다시 뽑아서 예치한 거를 다시 또 예치를 해서 담보를 하는 그걸 이제 반복하는 과정을 풍차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와, 그러다 일단 보면은 똑똑해야 되겠네요. 이거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만약에 집을 산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이제 LTV가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한 40%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 한 번 빌리고 고 담보 40% 빌렸잖아요. 네, 고 담보 증서를 들고 가서 또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몇 번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제 풍차가 돌아간다. 이게 빌리고 또 돌고 또 네. 돌고 또 돌고 이래서 이제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 건데 네. 보통 디파이에서는 풍차 돌리기를 뭐 횟수는 제한이 없고 레버리지가 허용하는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네. 듣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데, 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네. 설명하는 내용이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갑자기 시황하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지금 약간 그 전문가의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쑥 그러니까요.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필요합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11.5%였는데 이런 식으로 풍차 돌리기를 몇 번 하다 보면요, 한 40%까지 이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고 좀 더 이제 리스크를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40%보다 훨씬 더 이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2배, 3배 정도까지도. 위험하게 들리는데, 근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뭐 네. 디파이 뭐 생태계라는 게 뭐 규제나 이런 건 없잖아요. 이제 개인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이제 보장을 해주는 플랫폼이 많은데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고위험 배당을 노리는 뭐 이런 또 이용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공식으로는 이렇게 풍차 돌리기 상품이 처음 이렇게 몇 달 동안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대부분 처음에 수요가 붙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항상 문제가 됐지만 한번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요를 톡 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 기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린이날이나 이런 주말 동안 이렇게 이 커뮤니티에서 이게 화제가 된 거고요. 네. 마이클 세일러 의장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계속 리트윗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그 당분간 뜨겠네? 라고 하면은 이 STRC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는다. 라는 거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이 STRC이기 때문에 STRC 수요도 늘겠네? 그러면은 STRC 그거 팔아서 비트코인 사겠네? 비트코인 오르겠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들으면은 테라루나밖에 생각 안 나요, 솔직히. 정확한 접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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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로 일각에서는 같은 어린이날 그때 오르겠네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이거 어디서 우리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데자뷰 아니야? 익숙한. 네, 우리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또 테라 사태의 트라우마가 또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견 뭐 겉보기에는 좀 사실 풍차 돌리기 구조가 같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그 담보 자산이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느냐 이거는 많이 달라서 이 테라 사태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디패깅이 되면은 그만큼 자동적으로 테라의 담보가 되는 루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구조였는데 디패깅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루나가 거의 무한대로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다 보니까 STRC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STRC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뭐 미국 국채 같은 현금성 자산도 꽤 많이 바스켓에 포함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인데 문제는 그게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디파이 분들이 이렇게 디파이 이용자분들이 이렇게 풍차 돌리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용자 피해는 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디파이 생태계는 좀 그쪽 시장의 디파이 생태계는 무너질 확률도 좀 있다. 이런 리스크는 뭐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요 STRC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런 식의 어떤 순한 어떤 생태계를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이클 세일러 의장도 뭐 공식적으로 멘트는 안 했지만 네. 리트윗을 하면서 또 이제 암묵적으로도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네. 왜 암묵적이냐면 말을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현행법 사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말 좋아하시는 그 마이클 셀러 의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리트윗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이게 꼭 이렇게 나쁘다 이게 제가 이걸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땐 또 좋잖아요. 네, 저 좋을 때 확실히 또 좋습니다. 이게 언제 좋다고 봐야 돼요? 좋을 때 좋다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네.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 그러면 안전하다. 볼수 있을까요? 안전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자금이 돌아가게 되죠. 생태계에서. 아,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회사로 현재까지는 정체성이 이제 나와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요거만 했으면 사실은 조금 그냥 뭐 그러고 말았을 텐데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스탄 맞습니다.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비트코인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는 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이란 뭐 우리 소식 맨날 먼저 얘기했는데 이란 소식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스트래티지가 이 관련 발표를 하는 시간에 한번 쑥 빠졌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은 스트래티지를 좀 의식을 하고 있구나. 그게 좀 타이밍상으로 느껴졌고요. 이제 관련 발언이 뭐였냐면요.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던 게 이제 STRC랑 이렇게 판 거를 통해서 그동안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걸로 현금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부채를 우리가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비트코인 절대 안 팔 거야. 물론 이제 중간 몇 번씩 비트코인 뭐 먼 미래에는 좀 팔 수도 있어. 특정 조건이 되면 뭐 두루뭉술하게 말하긴 했지만 대체적인 기조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는 회사라고 이제 이미지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각인이 돼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비교적 지금까지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뭐 부채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거 갚는 데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금이 지금 STRC 이거 발행을 하면서 고배당으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현금을.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도 부족해지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또 비트코인을 조금 팔아서 이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어? 하면서 또 이제 시장 우려가 확산되는 뭐 그런 또 오전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현금이 부족해지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 부족해지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지? 뭐 얼마 안 남았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내려간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관련 분석을 한번 해왔는데요. 네. SEC 2월 자료를 보면요, 2월 기준으로 STRC에 나눠줄 수 있는 현금 지금 자산이 2.5년 정도 남았다.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조건이라서 대표님이 말씀 주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STRC가 2월 기준보다 지금 훨씬 많이 발행이 됐고 고배당으로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보다는 좀 2.5년보다 짧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2.5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시간인데 네. 뭐 시장 상황이 또 급변하면 금방 또 줄어들 수도 그렇죠. 있는 뭐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컨퍼런스 콜에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팔 수도 있다. 그걸로 현금 STRC 배당액 좀 마련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이 공적인 방송에서 할 수 있는 해설인 네. 거고 제가 업계 입장에서 약간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네. 이 부탁드립니다. 풍차등 돌리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실 이자가 나오는 자산이 있어야만 해요. 네, 풍차 돌리기 할 때는. 이자가 나오는 자산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디파이에서 풍차 돌리기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를 기반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풍차 돌리기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네. 이제 스테이킹 한 걸 담보로 삼아서 현금화를 하고 네. 그걸 이더리움으로 또 바꿔서 또 스테이킹을 하고 요런 플레이가 이제
좀 대중화되면서 그 얘기가 많이 퍼졌는데 거두절미하고 지금 스트래티지가 왜 팔 수 있냐고 했냐면 네. 배당률을 스트래티지가 정하게 돼 있어요. 배당률. 네. 네. STIC라고 하는 상품의 배당률을. 네. 그래서 요걸 이자 비슷한 그런 어떤 일드의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없고 더 펀딩이 급하면 배당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배당을 할 수 있긴 한데 스트래티지는 제가 볼 때는 마이클 셀러는 요거를 요 이자를 자기들이 조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풍차 돌리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뭐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을 한 개 빌려주면 이자가 몇 프로죠? 라는 게 지금 없거든요. 근데 그 표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네. 그렇군요. 조금 네. 더 그러니까 뇌피셜을 들어가 좀 보면 더해보면.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스트래티지가 향후에 좀 구체적인 거론을 해줬으면은 좀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랬는데, 어제는 그냥 예. 오늘 아침에는 팔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걱정을 막 영화 하죠. 대사처럼 쏠 수 있어. 막 진짜 쏘잖아요. 쏠 수 있어. 네, 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에 한 $1,000 정도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켜봐야겠네요. 또 모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쯤에 리트윗을 했는데 배당률에 관한 거를 리트윗을 딱 한다. 아, 네. 그러면 뭐 저희 다 그렇죠. 막 이렇게 혹은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한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혹은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뭐 스트래티지가 또 주간 비트코인 매입액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또 비트코인 매입이 굉장히 크게 됐다라고 그렇죠. 하면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분위기는 전환될 수 또 있겠죠. 전환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들이 또 이제 저희는 쉬고 있었습니다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네. 내용들이죠? 예, 클래리티 법안이죠. 그 중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보상이 다시 또 쟁점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양당 합의안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죠. 합의안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 시장 예상대로 은행 이자 지급식의 스테이블 코인 보상은 금지하고 나머지 이용자 활동에서 얻는 그 스테이블 코인 보상은 허용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하자라는 게 골자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또 은행권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업계는 지금 일치 단결해 있는 상황인데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하자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은 이거 이 정도도 만족스럽지 않다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지역은행 예금이 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더 명확하게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안젤라 얼서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이견을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빨리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 안심을 시키긴 했지만 그 은행의 어떤 이런 입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반영이 되면서 원래 한 69%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올해 안으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것 같다라고 폴리마켓에서 이렇게 투표를 한 게요. 근데 그 확률이 살짝 소폭 65% 정도로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은행권 입장이 반영이 돼서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요. 추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전부 다 일치 단결해서 이 클래리티 법안에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네. 추가 소식이 나온 바에 따르면은 그 은행 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B2C 영업을 잘 안 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만 찬성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은행권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라는 그런 추가 소식이 나오면서 평소 같았으면은 이 65%보다 좀 더 떨어졌어야 됐는데 이 정도 선에서 그친 이유는 이 은행권 사이에서도 지금 좀 이견이 있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면서 낙폭이 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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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진행은 되어 가네요. 클래리티 법안이. 네, 말씀드린 대로 5월 앞으로 다다음 주가 마지막 거의 뭐 클래리티 법안의 골든 타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주를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덜 떨어졌던 이유가 그 톰 틸리스 의원이 마치 기동 타격대처럼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했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은행 적당히 해라. 그 메시지가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좀 지켜봐야죠. 그 적당히 그쵸? 해라가 나한테 돈을 더 줘.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톰 틸리스 의원이기 때문에 그쵸. 예, 네. 엑스맨이라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이제 이란 얘기 해야죠. 네. 예.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뭐 이제 국무부 장관 입에서 주말 동안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일단 장대한 분노 우리 2월 말부터 진행한 그 작전은 뭐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프로젝트 프리덤 거기에 좀 맞추면서 뭐 주변 국가들이 뭐 침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뭐 미국이 도와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작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통제권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얘기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뭐 통과 선박에 대해서 규제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선박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국가들은 미리 우리한테 알리는 시스템을 곧 만들 테니까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따라와 달라라고 지금 그런 보도가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보면 주말 동안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거든요, 이란에. 근데 오늘 오전에 하나 좀 시장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뉴스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루스 소셜 SNS를 하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은 파키스탄 같은 중재 국가들도 우리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이란도 보니까 지금 협상에 큰 진전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졌다라고 하면서 이런 결과들을 반영을 했을 때 프로젝트 프리덤을 며칠 동안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거에 또 반응을 했어요. 또 유가가 바로미터가 된다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유가가 이거 프로젝트 프리덤 보류하겠다. 며칠 동안 보류하겠다. 뚝 떨어졌네요. 네, 살짝 네. 좀 떨어졌습니다. 예. 물 짧은 본 기준으로 좀 크게 떨어졌는데 뭐 이제 $100 수준 밑으로 좀 밑으로 가려는 그런 흐름까지 지금 보이면서 이 이란하고 이제 좀 협상에 큰 진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 기대가 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게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주말 사이에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이란 같은 경우가 완전 그 분열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그 외무장관과 현재 네. 현직 대통령은 협상파입니다. 협상파고 근데 이 대통령이랑 혁명수비대랑 상황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혁명수비대가 막 공격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또 네. 대통령이 아니 왜 이런 행위를 약간 이런 트윗을 네.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굉장히 안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에는 한 수 접어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화제가 됐던 뉴스인데 텔레그램 코인이 있습니다. 톤이라고 하는 네. 게 그게 한 25% 정도 급등을 했었죠 주말 사이에. 네, 어떤 일이 엄청나네요. 있었던 겁니까? 네, 그 텔레그램 창업자죠 파벨 드로프가 네. 또 트윗을 하나 했는데 어제 트윗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텔레그램이 관여를 한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동안 텔레그램 쪽에서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예, 톤은 탈중앙화되어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에 관여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톤 재단이랑 텔레그램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창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톤 재단 우리가 앞으로 대체하겠다. 텔레그램이 대체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톤 네트워크의 최대 검증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또 덧붙여서 이게 뉴스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추가 소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오전 뭐 10시 기준으로 하루 새 15% 올랐는데 와. 일주일 기준으로 50% 올랐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시장이 오랜만에 좀 알트코인에 주요 알트코인 중에 하나에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거는 저렇게 되면 이제 금융사에 준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텔레그램이 지금까지는 톤하고 우리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그어왔는데 건데. 네, 좀 무슨 자신감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뺐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톤 재단에 우리가 이제 관여를 하고 최대 검증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아마 마지막 뉴스일 것 같은데 이 뉴스도 상당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네. 어떻게 재밌는 뉴스가 주말에 다 터졌네요. 그러니까 오늘 장난 아닌데요, 정말. 네, 주말이나 공휴일에 오히려 재밌는 뉴스들이 네.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켈프다오
저희가 한 2주째 설명드리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큰 네. 해킹이 있어서 지금 난장판이다. 막 네. 이더리움판 금모기 운동도 벌어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 그 범죄자들이 가져간 그 자금을 또 동결하고 네. 아주 숨막히는 물고 물리는 이런 맞습니다.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에이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비트럼 다오에서 이 해킹된 자금을 동결을 시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에이브라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뭔가 딴지가 걸렸다. 이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뭐 이 해킹의 캘프다오 해킹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일부 분석 업체에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된다라고 했지만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게 라자루스인지 100%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그동안 이 북한 뭐 테러 조직한테 뭐 피해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네. 예, 그러면서 미국 법원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피해자분들이 하나 소송을 내면서 요구를 했던 게 아비트럼이 지금 묶고 있는 동결하고 있는 이더리움 3만 개 정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한테 달라라고 법원한테 요구를 하면서 이거 아비트럼 동결한 거 딴 데로 못 가게 법원이 조치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법원이 응해서 이 이동 제한 명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이더리움 자금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에이브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에이브는 빨리 아비트럼 그 동결한 거 해체해가지고 해제해서 그 해제된 자금 이용자들한테 보상해주고 네, 또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자기들의 계획이었는데 네. 법원이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이제 옮길 수가 없게 됐잖아요. 커뮤니티 의결하고는 이제 관계없이 법원이 이렇게 중앙적으로 막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취소 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라자루스가 했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도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사실 크립토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죠? 뭐 뺏은 거를 그러니까 네, 해킹 당했던 거를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이 포인트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냐면 네. 에이브 다오는 탈중앙화 프로젝트예요. 아, 그 부분이군요. 네. 근데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돈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 황당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황당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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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지금 그 네. 부분이 또 황당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네. 아, 그러네요. 이제 디파인데 갑자기 법원 명령을 따라야 되고 갑자기 동결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마침 두 분이 각 업계 각 사이드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 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처럼. 그렇죠. 네, 남의 네. 걸 뺏었는데 그걸 또 왜 네. 다른 그리고 네. 뭐 증명도 안 된 다른 네, 피해자들에게 맞습니다. 주는지. 그게 라자루스인지도 알 수 없고, 알수 없고. 라자루스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 원래 이더리움 아비트럼 저기 에이브 이용자 돈인데 그렇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일반인 분들은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자산 진영에서는 법원이 디파이를 동결하는 게 말이 돼? 법원이 이게 기능한다고가 네. 사실은 황당함의 아, 내용입니다. 그래, 네. 이게 관할이 되느냐의 네, 그렇죠. 문제인데. 그러면서 그렇군요. 지금 실제로 이런 이용자들 댓글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디파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선례다 이게.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이어진다. 디파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새로운 사실 문제라서 법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일단 법원 자체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그냥 보통 그 금융 상식으로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법원의 그렇죠. 지금 결정이. 현재는. 그렇죠. 네. 네. 법원이 판결을 잘못 내린 거는 저는 명확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근데 이제 사실 에이브는 큰 지금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법원을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딜레마가 조금 발생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요건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명령뿐이라서 또 에이브가 요청한 거에 따라서 또 법원 명령 입장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면서 이 이슈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 지금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약간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라자루스랑 북한하고 충분히 연결이 돼 있는가를 일단 확인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됐다면 그게 진짜 북한의 재산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니면은 이게 해킹 피해자들의 재산인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법원이 이제 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 네. 같아서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약간 디파이에 막아 꼈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큰 안타까워요. 해킹도 있었고요. 네. 사실 저는 해킹 자체는 그 금모으기로 대충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돈을 더 많이 모았잖아요. 해킹된 거보다. 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디파이가 그러니까 이 디파이는 두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지 레이어가 있고 하나는 음지 레이어가 있어요. 아. 음지 레이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의 차이는 양지 레이어는 그러니까 내가 디파이를 활동을 한 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어디로 돈이 가고 어느 지갑에서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고 네. 음지 레이어는 뭐냐면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버시 코인.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정말 독하게 추적하면 알 수 있긴 한데 대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탁을 좀 많이 하면. 네.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떤 금융 활동을 했는지가 공개가 안 되는 레이어가 있는데 네. 그것도 엄연히 디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일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양지 레이어가 급격히 축소가 되면서 음지 음지로. 레이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완전히 또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거는 뭐 바로 터지진 않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네. 저희가 재밌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재미나서 한 건 아니고 재밌다고 해도 돼요. 아, 뭐 그런가요? 사람들도 다 자기 돈 잃으면서 재밌다고 하고 있어요. 네. 아주 마음 아픈 일이니까 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채 편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